자, 한솔동도 한번 보시죠. 한솔동도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었나. 자, 한솔동도 거래가 많이 되었다면 이제 거래가 매수세가 확산됐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솔동도 한번 보시죠. 천마을 7단지 강뷰가 보이는 동이니까 인기 있는 단지니까 여기부터 보시죠. 자, 여기 D블록 7단지부터 보시죠. 레미안. 자, 여기가 여기는 거래가 아직 안 됐네요. 자, 7단지는 아직 거래가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 거래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자, 9월에 거래가 하나 되고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6단지 보시죠. 6단지는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거 뭐 가격이 아직 저렴하죠. 3억 초반대 8사 기준으로 3억 초반대 11월 달에도 거래가 이 정도면 많이 된 겁니다. 자, 3억에서 3억 3천 정도 8사 기준으로 자, 힐스테이트는 거래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3단지 한번 보시죠. 자, 3단지는 이게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자, 위치가 좋으니까 8사 기준으로 역시 4억 5천에서 5억대 자, 기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도 많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많이 된 겁니다. 자, 거래가 4억 5천 그래서 5억대 아마 뭐 요 가격대가 가장 많이 되는 가격대니까 자, 그 다음에 5단지 프루지오 한번 보시죠. 자, 5단지 프루지오 8사가 2억 6,900 뭐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3억 초반대 3억 2천 뭐 100일 40평이 3억 2천이네요. 11월에 거래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월에 거래가 터졌네요. 자, 여기가 왜 터졌냐? 싸지 않습니까? 자, 84가 2억 7천, 2억 6천. 자, 84가 3억 3천까지 있네요. 있기는. 자, 3억 6천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싸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됐다. 자, 한솔동도 입지상 외곽도로를 타고 일본 국도를 타고 대전으로 진입하기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뭐랄까요,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있고, 자, 그러니까 대전 분들이 좋아하죠. 이 한솔동도.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한솔동도 5단지 거래가 많이 되었다. 자, 싸서 거래가 많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대전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역시 대전 분들이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대전에 그 출퇴근이 용이한 곳. 자, 그런 곳은 많이 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삼생활권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생활권은 대전에 진출입이 좋고 그 다음에 BRT가 중앙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 BR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삼생활권 전반적으로 다 완판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가격들을 보시죠. 해들마을 1단지가 대평동. 자, 해들마을 1단지가 이게 거래가 아파트 단지 수는 많지 않은데 거래가 좀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무척 셉니다. 여기가 지금 5층이 5억 8천에 팔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6억 1천까지 팔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6억 1천까지 팔리고 매물이 나와 있는 호가는 7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지 한번 보시죠. 자, 4단지 11월 달에 98이 6억 3,500. 여기도 왜 거래가 많이 안 되냐면 거래 나온 물량은 다 팔렸는데 아직 양도세 면제 기간이 안 돼가지고 매물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대평동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직 양도세 면제 기간이 되려면 많게는 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단계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지 않다. 그러나 나와 있는 매물은 다 팔렸다. 자, 여기 해들마을 3단지 우남이죠. 여기는 작은 평수가 3억 5천에서 한 3억 9천 그 정도까지 팔립니다. 550이 자, 이렇게 팔립니다. 550이 아주 작은 평수가. 그리고 79 사이즈가 5억 5천 7백. 그리고 8이죠. 84 평수가 같은 여기 5억 9천 7백. 300 빠지는 거의 6억에 팔렸네요. 자, 여기도 매물이 거의 완판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대박 노블랜드 한번 보시죠. 자, 보람동으로 넘어가 보시죠. 보람동 넘어가시면 여기가 거래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여기가 주로 5구 평수가 많습니다. 5구 평수가 많은데 구조가 아주 잘 빠져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죠. 84도 잘 빠졌고, 자, 그래서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사이 팔렸는데, 자, 보시면 3억 5천에서 한 4억 사이 다 팔린 겁니다, 이게. 자, 5구가. 자, 여긴 10월부터 거래가 터졌네요. 자, 그리고 11월에 아직 신고 안 들어왔는데, 11월에 제 생각으로는 그 매물이 거의 다 팔려서 한 4억에서 4억 3천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뭐 그 이상 또 나오는 뭐 매물이 나오니까 어떤 거는 뭐 4억 8천 9천 나오는데 그 가격에는 안 팔리고 그런 가격대 이제 매물이 이제 거의 다 빠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리홀 3단지 여기는 매물이 거의 없죠. 여기는 뭐 이제 아직 양도세 면제 기간이 아니니까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도 6억 6,700에 팔렸는데 여기가 호리홀 3단지가 지금 강뷰가 잘 나오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습니다. 이거 사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매물이 나오진 않죠. 아직 양도세 기간도 멀었고 이 아파트도 7억에 나오면 뭐 바로 팔리죠. 이제 살 사람은 많지만 매물이 안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호리홀 7단지 대방 MCD죠. 자, 여기도 요번에 입주한 아파트니까 여기도 매물이 없죠. 자, 이렇게 매물이 잠긴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도 그 양도세 면제 기간을 거쳐서 나온 매물들이 많지 않은데 그 매물들을 내부 수요와 그리고 대전에서 들어오는 실수요 투자자들이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80짜리와 111짜리 두 평형인데 호리홀 4단지 센트럴파크 여기가 그 80이 한 4억 8천, 4억 5천에서 8천 정도 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죠. 근데 여기가 구조가 좋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전세로 살아봤는데 주방이랑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 방도 넓고 구조는 잘 빠졌다. 단지 안방 베란다가 조금 작습니다. 좀 그게 단점인데 자, 그게 자, 보시면 4억 5천에서 한 9천 뭐 이 사이에 다 팔려나간 거죠. 11월 달에도 자, 팔려나갔고 11월에는 여기 110일짜리가 다 팔렸네요. 110일짜리를 매수세가 다 들어온 거죠. 6억에서 6억 5천, 6천 사이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자, 보시면 매물이 없습니다. 센트럴파크 4단지와 5단지 자, 대박 로블랜드는 요 보람동 상권 요 보람동 상권이 아주 3생활권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상권입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입주가 다 됐으니까 음식점도 좋은 음식점도 많고 그 다음에 학원 앞쪽 라인으로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가죠. 학원가도 이쁘게 형성되어 있고 그 근린 생활이 이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세종시청, 뭐 세무서, 그 다음에 보컴 이런 그 우체국 이런 그 수적 그 우리와 관련되는 그 행정 시설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수요도 많고 상권도 좋고 자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또 금강이고 보행교고 BRT고 자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들어오시고 그 자체 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여기도 많이 사시고 그러면서 인기가 있는 거죠. 호리홀 5단지 한번 보시죠. 호리홀 5단지는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완판이 됐는데 거래 신고가 늦네요. 거래 신고가 늦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호가 신고를 늦게 하겠다는 거죠. 거래가 비싸게 됐다는 겁니다. 자, 비싸게 됐기 때문에 거래 신고를 늦추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보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높게 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84 기준으로 6억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모아엘가도 거래가 엄청났죠. 10월, 11월 두 달 동안 엄청났습니다. 여기 거의 다 팔렸습니다. 자, 보시면 84가 4억 9천 싸죠. 84가 4억 9천 싸게 산 겁니다. 자, 물량이 없습니다. 84는 전달에 다 팔렸다고 하죠. 여기 84가 4억 9천 8백 5억을 못 넘겼죠. 자, 5억을 못 넘겼습니다. 물론 이제 5억 3천, 5천, 6천 뭐 그렇게 거래된 게 있는데 아직 신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6층이 뭐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팔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중흥 10단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5월 달에서 뭐 7월 달에 바닥을 칠 때 최저가를 쳤던 아파트죠. 여기서 낙폭이 컸던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8이 5억에 거래됐던 거죠. 5억에. 이런 사람들이 워너비가 된 거죠. 자, 그런데 12월 달에 한번 거래를 보시죠. 자, 982 5억 6,500 15층 이분도 워너비가 된 거죠. 이분도 워너비가 된 겁니다. 자, 982 5억 3천 야, 이 가격에도 살 수 있었네요. 10월 달에. 자, 11월 달에 5억 5,500 자, 이런 분들이 워너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쌌던 겁니다. 자, 109 이게 뭐 이제 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겠죠. 자, 요런 게 이제 9억 2천 9억 2천 16층 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여기는 982 6억 이하, 5억 초반대 샀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워너비가 된 겁니다. 싸게 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또 왜 좋냐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냐면 여기 이제 상권이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금강변에.
금강변에 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행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보행교가 들어오면 여기가 삐까번쩍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죠. 단지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기가 대로변입니다. 왕복 뭐 6차선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 선호도가 좀 떨어졌을 뿐이죠. 이제 어떤 그 고급 주거지로서는 뭐 손색이 없는 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래올마을 8단지 여기 에코시티 보시죠. 여기가 참 재밌는 단지입니다. 이게 자, 이 단지가 또 재밌는 단지인데 이 단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그 뭐 1생활권, 2생활권보다는 3생활권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3생활권에 사니까 3생활권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아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너는 왜 맨날 3생활권만 나오면 그 자세히 설명하냐. 자, 그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내가 3생활권을 잘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3생활권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는 1생활권, 2생활권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이 호래올 8단지 이 에코시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거래가 별로 안 됐었습니다. 아주 그 혹한기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비수기에는 거래가 보십시오. 2월 달에 4억 7,800 하나 거래되고 4월 달에 하나 되고 3월 달에는 거래도 없었고, 자 6월 달에 3개, 자 8월부터 조금 거래가 됐네요. 그죠? 자 이때가 이제 금매가 나올 때니까 자 109면은 44평인데 44평인가요? 42평인가요? 자 6억 이하에 샀죠. 자 그러니까 금매죠. 84가 4억 6,300 요 정도의 거래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 4억 8천 10월부터 조금 거래가 살아나면서 11월에 터진 거죠. 여기도 앞에 이제 앞동에 금강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보람동 상권에 있는 아파트가 다 팔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세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 팔렸던 거죠. 다 팔렸던 겁니다. 자 여기 아직도 싸죠. 뭐 4억 5,700, 4억 6,300 이거 가지신 분이 안 팔린다고 저한테 막 상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팔 거라고. 자 팔렸습니다. 자 여기 84가 17층에 5억 2천. 요즘 여기가 이제 중간층이 그냥 5억 5천 그 정도 시세에 나오죠. 자, 그 이상도 나오겠고요. 자, 이렇게 다 팔렸습니다. 이렇게 다 팔렸다는 얘기는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그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없을 때는 아무도 사질 않으니까 그 가격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래가 붙으니까 이 아파트도 좋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 조금 더 걸어가는 거, 또 초등학교는 가깝고, 그 다음에 좀 상권이 약하다. 이제 그런 단점 때문에 이제 그동안 거래가 좀 안 됐는데, 이번에 거래가 활발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아미래 보시죠. 여기가 또 핫했던 아파트죠. 여기가 정말 핫했던 아파트입니다. 이 3생활권의 모아미래와 리버시티와 리버뷰 이 두 아파트가 아주 그 매수세가 많이 붙었었죠. 대전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거의 이제 완판되고 보시면 뭐 보십시오. 뭐 5억 3,600 이런 게 로얄동 로얄층이죠. 이런 게 로얄동 로얄층 이 가격에 산 겁니다. 지금 로얄동 로얄층 6억 2천에 하나 나왔다가 매수세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계좌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다른 아파트 이렇게 보여주다가 뭐 제가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다른 아파트를 보여주다가 이 아파트를 보여주면 좋다 반응이 금방 온답니다. 자, 그 정도로 아파트 단지 조경이 세종에서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조경이 그 단지가 거의 뭐 돌아다니 보시면 거의 숲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자, 이 아파트도 11월에 거래가 났는데 거의 나오는 대로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 대로.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 BRT동 2층이 5억 천에 나왔죠. 옛날에 5억 천에 로얄동이 나왔던 가격인데 여기 로얄동이 5억 천에 팔렸습니다. 자, 그게 나온 지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팔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팔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아파트가 또 재밌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사시는 분들이 또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아파트도 또 재밌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LH 아파트인데 이제 이름을 좀 개명을 했죠. 그래서 한신더 휴 펜트하우스인데 뭐 LH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LH 아파트는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짓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짓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점을 보시고, 자, 보시면 이 아파트도 연초에 그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뭐 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연초에 뭐 이렇게 거래가 드문드문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월부터 거래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10월부터 터지고 11월에 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여기 84는 이제 애초에 84는 많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면 바로 팔립니다. 이제 가격대가 괜찮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59가 3억 1천, 2천 초반에 그랬죠? 초반에 그랬습니다. 뭐 3억 3천, 좋은 건 한 3억 4천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3억 6천에 하나 팔렸네요. 이 정도 가격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3억 8천까지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대박 노블랜드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평가됐다는 게 제가 예전에도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초반대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초, 중, 고가 이 한 블럭 안에 다 있습니다. 한 블럭 안에. 이 한 블럭 안에 다 있고 여기가 또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치원, 유치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가 상권입니다. 그 항아리 상권. 애들 영어, 수학, 무슨 뭐 보습학원 그런 학원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 앞에 또 병원들이 좋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병원들이 뭐 내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뭐 안과까지 뭐 없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비인후과. 제가 보기엔 우리 병원은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병원은 물론 이제 대평동에도 큰 병원들이 있는데 알차게 있는 병원들은 여기가 제일 낫다. 내과까지 있고 하니까 저기 상권도 좋고 초등학교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단지도 크고 자 여기가 또 거대한 상권이죠. 법원 상권이죠. 이 법원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또 주상복합 상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법원 예정지고 그리고 옆에 괴하산이 있고 바로 금강이고 여기서 바로 빠지면 또 대전이고 빠질 게 없는 아파트죠. 이게 빠질 게 없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아파트입니다.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아직도 저렴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 새샘 이게 몇 단지인가요? 5단지 여기도 거래가 아주 안 됐던 아파트입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뭐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3월에 3개 그러다가 여기도 거래가 다 됐습니다. 여기도 거래가 다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점이 뭐냐면 상권이 멀다는 거잖아요. 이제 상권이 멀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됐는데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BRT 정류장이죠. 대전으로 가는. 그리고 이 도로를 타면 바로 대전이니까 대전의 접근성이 최고로 좋다. 이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리고 가격도 앞에 있는 가격대보다는 저렴했다. 여기가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거래된 거로 알기로는 뭐 로얄동인지는 모르겠고 한 중간동에 7층인가가 한 4억 8천 안 되게 거래된 것 같아요. 자, 그거 나왔을 때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사기 전에 바로 밤에 나왔다가 그 다음날 나갔죠. 그 다음날 그냥 계좌에 바로 꽂았죠. 어떤 분이. 자, 싸게 사신 거죠. 자, 앞에는 지금 로얄동이 6억 넘게 나오는데 여기를 4억 7,800에 샀다. 싸게 사신 거죠. 그 다음에 인기단지 리버뷰 여기 아파트 인기가 있죠. 자 여기도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 그 초기에 분양권 할 때 이 리버시티와 리버뷰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자 여기 법원이 들어온다. 앞에 법원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학군이 좋아질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그리고 특히 리버뷰가 법원 앞에 있으니까 더 인기가 있었죠. 여기가 더 인기 있었습니다. 자, 여기 주차비도 여기가 조금 다소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에 상권이 없어서 좀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아미래가 더 인기가 있었죠. 여기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두 군데가. 자, 이제 뭐 의외를 가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게 이제 인기 있는 단지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초등학교의 그 학군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학군이 좋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중대형 평수 아닙니까? 이 평수들이 중대형 평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대전에 직업군들이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직업군 앞으로 들어올 분들 직업군 좋고 그 다음에 국책연구원 다니시는 분들 여기 사실 것이고 직업군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글보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만족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군이 좋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여기에 그 힐스테이트. 자, 이게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내년 10월에 들어옵니다. 고급 주상복합이죠. 한 40층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 리버시티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어떻게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자, 그거는 뭐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가 2개 있는데 고급 아파트가 또 들어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주상복합이라는 건 항상 보면 그 뭐라 할까요? 주변에 고급 음식점, 뭐 어떤 고급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소득 수준이 좋으니까. 자, 주변이 상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힐스테이트 2020년 10월 입주가 되면 이 주변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학구는 더 좋아질 것이다. 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상가들, 제가 이제 요 소담동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거는 요 소담동의 변화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소담동을 많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요 라인에 이제 그 상가들이 나성동에 있는 상가들처럼 쭉 들어섰는데, 자, 여기에 상가들이 그 소규모 음식점,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집,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설렁탕집, 뭐 그런 것들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있는 큰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음식점들이 들어서면 당연히 어떤 그 가족들이 가서 외식하기도 좋고, 자, 그러한 그 가족들이 외식하기 좋은 그런 상권이 된다. 자, 그런 점에서 편리한 상권이다. 자, 그러한 상권들이 들어서야 그 지역이 고급지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주변에 상권이 허접스러워. 뭐 육개장집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짜증이 나겠죠. 돈 쓰러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런 고급 음식점, 고급 카페, 자, 그런 것들이 들어서는 단계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그렇게 이 상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보시면 사생활권이 여기 있습니다. 사생활권이 여기 있는데 사생활권 이쪽 상권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아파트들이 필요로 하는, 자, 근린 상권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고급 음식점, 큰 음식점들이 들어올 만한 상권은 아니다. 자, 4-2에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규모가 좀 다소 크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요 가운데가 그런 상권이 된다는 거죠. 만나는 상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여기가 또 공공기관 또는 뭐 국제연구원, 그리고 앞에 여기도 이제 공공기관 들어올 단지고, 법원 들어오고, 여기 또 관세평가분류원 들어오고, 그러면서 상권이 만들어진다. 좋아진다는 거죠, 이 동네가. 자, 그런 관점에서 봐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권인데, 사생활권은 이게, 여기는 이제 이 4-1, 수르베 1단지, 2단지, 요 3단지, 요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입주해서 이제 거의 매물이 없죠. 나올 매물이 없죠. 앞으로 2년 뒤에 나올 매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는 많이 되지 않는다. 나온 매물은 다 팔렸다. 수르베 1단지 보시죠. 자, 수르베 1단지. 수르베 1단지는 이제 거의 다 팔렸는데, 자, 디아트죠. 4-1. 이건 분양권으로 잡히나 보네요. 자, 여기도 이제 거의 다 팔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뭐 6억 5천에 나와도, 8사 기준으로 6억 5천에 나와도 계좌가 안 열린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뭐 예전에 이제 완판이 돼서 이제 거의 매물이 없고, 여기도 이제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 매물이 하나 나왔었는데 8사 기준으로 6억에 매수를 내니까 계좌가 안 나오더라. 자, 그런 정도의 분위기다. 여기도 8사 기준으로 6억대가 넘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종은 완판됐다. 싸그리 완판됐다. 자, BRT 라인으로 해서 그 인기 아파트들이 다 완판됐고, 그게 다시 B급지로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는데, 그 확산의 속도가 실거래 분석을 해보니까 더욱 빨랐다. 생각보다 더 빨랐다. 자, 그리고 3억대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된 것 같았는데, 한솔동 거래를 보니까 한솔동에서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종천동도 뒷블럭에서 3억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고운동을 안 봤는데, 고운동 가락마을 19단지 이 아파트도 거래가 활발하게 됐고, 뭐 아름동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아름동도 활발하게 된 단지가 있다. 단지별로.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호가가 너무 세게 나온다. 그 비로얄층들이 호가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매수자가 주춤해졌다. 그리고 로얄동 물건들은 주춤하는 상태다. 아예 물건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번에 세종의 거래는 내부 수요, 그리고 대전에서의 어떤 실수요적인 접근, 자, 그런 접근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가격 추격 매수에는 한계가 있다. 유동성 머니가 투기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 집을 사야 된다. 자, 그렇다면 내 자본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매수세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상승의 폭은 한계가 있다. 이번 상승의 폭은. 왜냐하면 2진, 3진 계속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거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보자. 파리대책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종은 전국의 한머니들이 다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뭐 위치 자체가 전국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광주에서 들어오고, 부산에서 들어오고, 대구에서 들어오고, 서울에서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들어오고, 어떤 도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도시의 어떤 성장도 성장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실수요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살기 편한가? 정말 환경이 좋은가?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자, 그런 것을 곰곰이 따지고 주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구의 사람들이 여기에 실수요는 안 들어오겠죠. 광주의 사람이 여기 실수요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 청주, 대전 이런 분들은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자, 그렇게 실수요로 접근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 너무 오르니까 그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5억 2천 하던 게 로얄동이 6억 2천이라 이거예요. 6억 2천이면 그래도 1억 주고 사겠다 이겁니다. 사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좌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6억 5천 7억에 내놓겠죠. 그러면 7억에는 6억 5천 7억에는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한다는 겁니다. 6억 2천도 무리해서 사는 건데 예를 들어 자, 그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세종은 바로 그러한 그 매수 매도의 어떤 그 팽팽한 그 눈치 싸움. 자, 그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하면서 매수 매도의 어떤 균형 가격을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종은 이제 눈으로 보여야 사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서 좋아지는 걸 보고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수요적인 접근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봤자 그 3억대 아파트들 아니면 25평 아파트, 저렴 아파트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런 데로 들어오려면 1억 5천에서 2억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도, 매수의 균형 가격을 맞춰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철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